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놀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100년 동안 세계 기술의 심장부를 지켜온 미국이 처음으로 한국산 엔진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날.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기술 패권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출신의 한 엔지니어 라비 쿠마르. 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바꾼 거대한 불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여정을 함께 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뉴델리 에너지부 청사. 무더운 오후 회의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라비 쿠마르는 책상 위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인도 최대 전력청 소속 수석 엔지니어. 그는 25년간 세계 각국의 발전 기술을 평가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보고서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신형 가스터빈 H등급 효율 달성 마이너스 63.1%. 라비는 피식 웃었습니다. 63.1%? 미국 지이가 61.5%로 세계 기록을 세웠고 독일 지멘스가 62.0%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63%를 넘었다고 동료가 물었습니다. 라비, 이거 믿어? 라비는 보고서를 탁자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차는 인정하지. 하지만 가스터빈은 다른 얘기야. 이건 100년 기술의 영역이거든. 하지만 인도 정부는 달랐습니다. 인도는 매년 전력 부족으로 수백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발전소가 시급했고 효율이 높을수록 연료비가 절감됐습니다. 63%와 62%. 단 1.1% 차이지만 수십 년 운영하면 수조 원의 차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비 쿠마르입니다. 인도 전력청에서 발전 기술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배운 교과서엔 늘 미국과 유럽 기술만 나왔으니까요. 일본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그저 빠르게 성장한 신흥국 정도로만 생각했죠.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라비, 자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보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승낙했습니다. 어차피 가보면 과장된 수치라는 게 드러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끊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62%를 못 넘었는데 한국이? 제 안의 편견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세계관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충남 보령시.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 해안가에 위치한 거대한 산업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령 실증단지. 저는 택시에서 내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내를 맡은 분이 나왔습니다. 박현우 수석 연구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라비 씨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현장이 모두 개방돼 있었습니다. 천막도 가림막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가스터빈 엔진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박 연구원님, 왜 가리지 않습니까? 기술 유출이 걱정되지 않나요? 박현우는 잠시 미소 짓더니 대답했습니다. 라비 씨는 예전에 지멘스나 지이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네,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럼 아시겠네요. 그들은 모든 걸 천막으로 가리죠.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엔 천막 밖에서 눈으로만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90년대 한국은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을 초청해 배우려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모든 걸 가렸습니다. 우리는 천막 밖에서 소리만 듣고 결과만 보며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만들자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세계 인류가 됐습니다. 박현우는 터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막을 걷었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서름을 다른 나라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합니다. 그 말에 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터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높이 10m가 넘는 거대한 기계. 그 안엔 1900도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이 기계가 정말 63%의 효율을 낸다고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다음 날 오전, 실증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치들, 긴장한 표정의 엔지니어들. 박현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라비 씨, 이제 점화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점화. 거대한 굉음과 함께 터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연소실 온도 1900도. 압력 대기압의 30배. 회전수 분당 3600회전. 진동 오차 0.2mm. 저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이론상 한계에 가까웠습니다. 1900도. 이 온도에서 금속은 녹습니다. 하지만 특수 합금과 냉각 시스템으로 버티는 겁니다. 0.2mm. 이 정밀도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터빈 날개가 부서집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이론상 불가능한 영역이야.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터빈은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20분, 30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인 모니터에 큰 숫자가 떴습니다. 효율 63.1%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63.1%. 세계 최고 기록. 미국도 독일도 넘지 못한 벽을 한국이 넘었습니다. 박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비 씨, 믿으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터빈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냉각 과정이 시작됐고 엔지니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밖에 있는 거대한 기계. 그 안에서 타오르는 1900도의 불꽃. 그 불꽃이 63%의 효율로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그날 저는 제 25년 경력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믿었던 서양 기술 우월주의. 그게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박현우에게 부탁했습니다. 연구 과정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박현우는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연도별 개발 일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2006년 프로젝트 시작. 목표 세계 최고 효율 가스터빈 개발. 2008년 첫 프로토타입 실패. 고온 합금 용융으로 터빈 날개 파손. 2010년 두 번째 시도 실패. 냉각 시스템 과부하로 실험 중단. 2012년 연구소 화재. 실험실 폭발로 팀원 3명 부상. 저는 일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2년 수없는 실패.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60% 효율 달성. 하지만 아직 부족. 2018년 62% 달성. 세계 수준 도달. 2023년 63.1% 달성. 세계 신기록. 박현우가 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벽에 적힌 건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땀과 눈물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기록이군. 박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라비 씨, 한국엔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석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효율을 높여야 했습니다. 그 같은 연료로 더 많은 전기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동기였군요. 네.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억 인구, 부족한 전력. 우리도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야기가 더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고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네온빛이 반짝이는 거리,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밝히는 전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나라라고.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1900도의 불꽃과 63.1%라는 숫자, 그리고 12년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이 붕괴됐습니다. 급증하는 AI 컴퓨팅 수요를 기존 발전소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미국은 긴급히 고효율 가스터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에 요청했지만 납품까지 2년이 걸린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산 라인이 풀가동 중이라 추가 주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들이 63% 효율 터빈을 가지고 있다던데. 미국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산에 연락했고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안에 납품 가능합니다. 6개월. 지휘의 4분의 1 기간이었습니다. 미국은 계약을 체결했고 6개월 후 두산의 터빈이 텍사스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작동했습니다. 완벽하게.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 모두가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본국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63.1%의 혁명 한국 가스터빈 기술 평가 보고서.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허풍이 아닙니다. 저는 직접 보았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기술 우월주의는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입니다. 제 보고서는 인도 에너지부를 거쳐 정부 고위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도는 두산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10개의 발전소, 50기의 가스터빈. 총 계약 규모는 100억 달러.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술 도입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도 공유됐습니다.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발표됐고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63.1%의 혁명 한국이 에너지 시장을 뒤집다. 작은 나라의 거대한 불꽃 두산, 세계 최고 효율 달성. 저는 그 헤드라인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진실이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배우는 나라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인도 정부 대표단과 함께였습니다. 계약 체결 기념식 때문이었습니다. 보령 실증단지. 여전히 천막은 없었고 터빈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박현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 연구원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비 씨도 반갑습니다. 이번엔 큰 팀과 함께 오셨네요. 네, 우리 정부가 한국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박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박현우와 단둘이 터빈 앞에 섰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박 연구원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들은 기술을 숨기지 않습니까? 천막을 걷고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라비 씨, 기술은 숨길수록 썩습니다. 나눌수록 발전합니다.
우리가 천막 밖에서 배웠던 그 서름을 다른 나라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배워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더 발전하면 됩니다. 우린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린 그저 더 뜨거운 불꽃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1900도의 불꽃. 그 불꽃이 세계를 밝히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터빈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 63.1%의 효율로 전기를 만드는 불꽃. 그 불꽃은 이제 인도로, 동남아로, 중동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천막을 거둔 나라다. 기술을 숨기지 않고 세계와 나누는 나라다. 그래서 세계가 그들을 존경한다. 저는 박현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제 편견을 깨주셔서. 편견을 깬 건 라비 씨 자신입니다. 직접 보러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직접 봐서 다행입니다. 저는 인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한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63.1%. 1900도의 불꽃. 천막을 거둔 나라. 그리고 세계가 배우는 나라. 대한민국.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시니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